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피클볼 패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정보와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반 정보, 두 번째 성능 정보, 세 번째 기타 정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정보에는 제가 6가지를 넣었는데요. 모양, 높이, 너비, 무게, 핸들 길이, 코어 두께 이렇게 넣어봤고요. 성능 정보에 첫 번째 스윙 웨이트, 두 번째 트위스트 웨이트, 세 번째 스핀, 네 번째 반발력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정보로서 스윗스팟의 크기, 두 번째 코어의 재질, 세 번째 표면의 재질 이렇게 나누어서 패들의 특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정보의 모양은 하이브리드인가, 와이드바디인가, 혹은 롱바디인가. 두 번째 높이, 바닥부터 위쪽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너비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를 너비라고 제가 표현했고, 전체 무게는 말 그대로 이 패들 전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인 핸들 길이는 손으로 잡는 이 그립 부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코어의 두께는 이렇게 이 코어의 두께를 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성능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능 정보가 패들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숫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스윙 웨이트. 스윙 웨이트는 같은 무게를 가진 패들이라 하더라도 스윙 웨이트가 높으면 무겁게 휘두를 때 무겁게 느끼고요. 스윙 웨이트가 낮으면 휘두를 때 더 가볍게 느낍니다. 그래서 키친 앞에서 핸드 배틀을 할 때 스윙 웨이트가 낮은 패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스윙 웨이트는 이렇게 와이드 바디는 110 정도 되는 이 숫자에서 출발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롱바디로 올라갈수록 110에서 120에 가까워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0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한 120 정도의 스윙 웨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쪽으로 롱바디로 갈수록 휘두를 때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트위스트 웨이트는 비틀림에 저항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공이 빗 맞았을 때 덜 비틀리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공이 급격하게 죽지 않겠죠. 그래서 트위스트 웨이트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뛰어나고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다. 보통 이렇게 와이드 바디가 트위스트 웨이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바디로 갈수록 트위스트 웨이트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와이드 바디는 7.0 혹은 7.0 이상의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트위스트 웨이트가 나오고요. 이쪽 롱바디로 가면 6.0 정도, 1.0 정도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성과 컨트롤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쳤을 때 공이 얼마나 빠르게 많이 회전하는가를 분당 회전수, 즉 RPM으로 나타내는데요. 보통 2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발력은요. 이거는 객관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 라켓을 잡고 서비스를 넣었을 때 속도가 몇 마일이 나오냐 이 숫자로 이 패들들의 반발력을 표현한 건데요. 이건 사람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유연성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이 같은 패드를 쓰더라도 더 반발력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객관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타 정보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스윗스팟의 크기. 이 스윗스팟은 바로 트위스트 웨이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웨이트가 이 비틀림을 저항하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비틀림을 저항하는 힘이 클수록 스윗스팟이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스윗스팟이 넓다는 얘기는 빗 맞아도 어느 정도 나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비틀림에 저항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트위스트 웨이트 값이 크면 스윗스팟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코어의 재질. 얘는 허니콤이고 얘는 허니콤과 끝에 이렇게 폼을 주입해서 테두리를 만든 허니콤과 이런 테두리를 만든 그런 이 중심을 갖고 있고요. 얘는 요만큼 가운데는 허니콤이 들어있고요. 이 밖에는 이 스티로폼의 그 폼, 이런 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역시나 그냥 얘는 허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면의 재질이 무엇인가. 네, 얘는
이제 케블라라는 그런 방탄조끼를 만드는 그 옷감으로 표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얘는 파이버글래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카본입니다. 이렇게 표면 재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이 패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패드를 놓고 구체적으로 제가 비교하면서 숫자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정보. 이 패들은 6제로라는 호주 회사의 루비라는 모델인데요. 모양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높이는 16.3인치. 제가 지금 인치와 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아마 영어권 회사들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인치와 이 온스, 이 단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코어의 두께는 밀리미터를 쓰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그램으로 바꾸거나 밀리미터로 바꾸면 숫자가 커지고 얼른 이렇게 인식하기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제조사들의 이런 설명 그대로 인치와 그 다음 온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높이는 16.3인치 그리고 너비는 7.5인치에서 7.7인치. 왜 이렇게 숫자가 두 개냐면요, 얘는 올라갈수록 퍼지는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5인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7.7인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는 8.2온스입니다. 그리고 핸들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5.5인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양손 백핸드에 전혀 무리가 없는 길이입니다. 그 다음 코어 두께는 16mm입니다. 얘의 일반 정보였고요. 그 다음 중요한 성능 정보입니다. 얘의 스윙 웨이트는 117입니다. 이 117이 어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인지 이따가 비교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 웨이트는 6.81, 그 다음 스피는 2200rpm, 반발력은 51마일이라고 일단 말씀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바로 패드는 이 러즈, 중국에서 만든 모델인 프로 캐넌이라는 이 패드를 가지고 이 성능 정보와 일반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이 6제로의 루비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해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러즈 캐넌은 모양은 롱바디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7.48인치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6.54.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그 다음 무게는 7.93온스가 되겠고요. 핸들 길이는 5.52인치입니다. 그래서 양손 백핸드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코어 두께는 16mm입니다. 그 다음 성능 정보 말씀드릴게요. 스윙 웨이트. 자, 여기 중요한데요. 스윙 웨이트 115의 스윙 웨이트를 갖는데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의 스윙 웨이트는 117이라고 했죠. 자, 얘는 분명히 롱바디이기 때문에 120에 가까운 스윙 웨이트를 가져야 하지만 제조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 밖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115 정도 나오는 낮은 이런 스윙 웨이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롱바디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스윙 웨이트는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위스트 웨이트가 얘가 6.1인데요.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6.8이라고 했어요. 보통 6에서 7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은 굉장히 높은 거고 얘는 낮은 거죠. 낮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얘에 비해서는 낮죠. 그래서 얘가 트위스트 웨이트가 낮다는 얘기는 스위스팟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팟이 적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이나 공이 잘못 맞았을 때 죽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 다음 스피는 얘는 2276rpm, 얘는 2200rpm. 대부분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2000rpm이 넘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체보다 훨씬 더 스핀이 많이 먹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상 여러 가지 오차는 생길 테니까요. 그 다음 이제 기타 정보로 반발력은 얘가 59마일, 얘가 51마일. 그래서 59인 얘가 더 내가 마음먹고 때렸을 때 더 강하게 빠르게 나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공격형, 얘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때문에 올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공격에도 적절하고 방어에도 적절한 애라고 할 수 있고, 얘네는 방어형이죠. 얘는 아마 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반발력이 훨씬
얘보다는 낮겠지요. 그리고 기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트위스트 웨이트가 7에 가깝고 얘는 6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명 스위스팟의 크기가 크다, 넓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사실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파워는 얘가 세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다르겠죠. 그 다음 코어의 재질은 이렇습니다. 얘는 가운데 쪽에 이 허니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공 찍힌 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 바깥으로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전체가 허니콤이고요. 이 끝에만 허니콤 끝을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주입해서 막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면 재질. 얘는 케블라 원단, 방탄조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얘는 요즘 대세. 거의 뭐 90% 이상의 재질은 바로 이 카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본 파이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패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보와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밑에 댓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